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개미일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고요. 개미일주, 개미? 말 그대로예요. 개미와 배짱이 할 때 개미를 맡고 있는 그 개미일주죠. 개미예요! 아이돌처럼 한번 해봤어요. 자, 개미일주, 개미처럼 성실하고요. 그만큼 재어놓는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먹기보다는 오늘 벌어서 내일 먹겠다.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여기서 12운성 먼저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포태가 묘인 거예요. 묘, 진짜 무덤이죠.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무덤. 그런데 여기서 무덤이라기보다는 땅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땅속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여왕개미도 살리고 식솔도 챙기고 애벌레도 키우고 그런 미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요. 사주 성향 볼게요. 뭐라고 썼어요? 화원의 봄비라고 썼죠. 이 미토의 한자가요. 가만히 보면 나무목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형상이에요. 뭔가 빽빽한 그런 울창한 살림의 형상인 거죠. 부럽네요. 젊다. 자, 여튼 열매를 수확한 뒤에 열매를 딴 뒤에 그런 나무의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 미토가 아닐 미자잖아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열매가 맺기 전에 그런 터질 듯이 자라있는 나무의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위에 천간으로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형상인 거죠. 한번 이미지로 상상해 보세요. 그림은 더는 못 그리겠어요. 자, 상상해 보시고요. 울창한 살림에 봄비가 적셔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석구석 이 개수가 사이사이 나무 사이를 적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슬비, 안개비, 여우비 이런 비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미토를 목고 목의 고장지다, 목의 창고다,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지장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지장간에 봐도 물이 지하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진짜 중요하구나. 물이 일간이잖아요. 신강해야지 충분히 미토를 적셔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수의 기운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일간, 수기운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물부터 충분히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가지치기가 바로 금기운 인성이겠죠. 그래서 개미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미토를 핸들링하려면 비겁 인성, 금기운, 수기운의 유무가 또는 그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상으로 자연학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장간 안에 글자들 볼게요. 지장간인 정을기잖아요. 편재, 식신, 평관, 뭐예요? 식재관 구조라고 하는 거죠. 식재관은 사업가의 기질도 있는 거예요. 내가 편재, 평관에 이 큰 돈과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불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 식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식신, 편재, 식신 생재 구조예요. 식신이 편재를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 제살이라고 하잖아요. 식신이 편관을 제어해서 이 편관이 칠살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출세하게 핸들링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식신이 있다는 건 그만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컨트롤은 누가 해야 돼? 일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하거나 수기운이 적시적소에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만약에 신약하다 그러면 이름에 수기운도 좀 넣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개운법, 방법은 아닐 거예요. 여튼 수기운, 비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가 중요할까요? 금기운? 금기운도 중요하죠. 금기운은 그런데 수기운 옆에 세트처럼 보좌관처럼 붙어가는 거라서 일단 빼고요. 말하자면 수기운, 금기운은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봐야겠죠. 뭘까요? 식신이라는 거예요. 식신이 편재도 생해주고 평관도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공부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로 볼 때 이 자리를 막 잡는 그런 시점인 20대, 30대, 40대 이때 이왕이면 금수목으로 흐르면 진짜 좋다라는 거예요. 지장간 포태로 볼게요. 좌법으로 볼게요. 식신은 양이죠. 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육, 복양, 부양이고요. 뭐를 양육, 복양, 부양하냐? 재성과 관성이에요. 재성과 관성은 관대죠. 사모관대라고 하잖아요. 사모관대를 입히려면 그래서 식신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마침 양으로 앉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수기운, 비겁으로 깔아주고 나서 식신이 킹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일 먼저 12운성을 봤잖아요. 묘예요. 땅속인 거죠. 완전 개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집 안에 식재관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그런데 묘야. 묘니까 드러날까요? 개미집은 찾아서 파봐야 아는 거예요. 비밀스럽다. 속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개수가 봄비라고 물상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 봄비 자체가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아닌 거예요. 보슬보슬인 거죠. 만약에 이 보슬보슬 비가 단발로 그쳤다 그러면 식재관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구나. 말하자면 이 목화가 중중하면 이 목화는 발산 올라가는 기운이에요. 그럼 더더욱 감정, 기복, 예민성 이런 것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갈증이 나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우는 이 1년 후는 만인이 이 동양 철학을 보는 모든 지구인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금수의 기운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공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좀 신약하더라도 금수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이럴 때 다른 사람보다도 식재관을 잘 유용하시면 되는 거죠. 나 신약해 어떡해? 아니에요. 너무 일찍 실망하지 마세요. 자, 공망 보겠습니다. 공망은 신유예요. 인성이 공망인 거죠. 공망은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전히 공망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공망, 구멍이 났으니까 그 해당 역할이 약한 거예요. 개미는 인성이 공망이니까 인성, 엄마, 공부 이런 게 좀 약한 거죠. 물론 개미도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머리가 좋죠. 단지 그 공부로 크게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어. 뭐 그렇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망이 되면 아무래도 구멍이 났으니까 그 해당 십성에 대해서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심리, 채우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없으면 갖고 싶거든요. 그런 심리예요. 그래서 개미는 인성을 매우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구멍은 났지만 공부에 대한 갈망, 또 엄마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구멍이 나면요. 그럼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는 십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체크해야 되죠. 개미로 보면 인성, 금기운이 공망이니까 금이 원래 목을 극하는데 이 목을 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인성의 코가 석자잖아요. 목기운을 극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목기운에 해당 역할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기운은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죠. 이 자식의 케어가 약하고요. 또 여명인 내가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이 표현계잖아요. 이 표현계가 인성으로 그걸 안 당하니까 더 내가 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우기 터지면 목소리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주 잘 하다가 한순간에 왁 이렇게 해서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공망의 이런 특징들을 잘 보셔서 공망을 해석하시면 수월하시겠죠? 뭐 이 정도 가지고요. 뭐 고마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영광이죠. 자, 직업성 보겠습니다. 직업성은요. 개미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 만약에 수기운 금기운이 약하다 그러면 무조건 안정적인 직장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 아니에요. 목화가 꽉 찼다 그러면 창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토를 미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역마살이 역자거든요. 움직이는 거죠. 인신사에만 역마 아니에요. 미토도 역마예요. 다만 이 미토의 역마는 직업적인 역마라고 하는데 이 몸이 묶여 있거나 붙들려 있거나 이런 건 좀 안 맞는 거예요. 최소 저 오후에 시장조사 좀 갔다 올게요. 또는 뭐 고객 만나고 올게요. 뭐 이렇게 좀 돼야 되죠. 아니면 직업적인 로테이션을 하든지요. 그러나 개미가 묘잖아요. 묘는 들어가 앉아있는 기운이에요. 이것은 움직여도 영업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편제 편관이니까 받을 만큼 받아야 되고 또 명예 자기만의 원칙도 중요하고요. 또 몸이 묶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직업이 뭐가 있느냐. 공직 그쵸. 공직 좋죠. 나랏밥 먹는 묶여있지 않는 업상 괜찮은 거예요. 교육이나 군, 검, 경이나 보건, 복지나 상담이나 그리고 예술가도 괜찮죠. 음악, 미술 다 포함이고요. 움직이면서 연결하는 연결자, 뭐 여행, 부동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각형 이미지화해서 십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운 일간이니까 빨간 동그라미에 수기운 두고요 해서 시계 방향으로 수, 목, 과, 토금으로 각 꼭지점 자리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개미니까 비겁 관성에다가 개수 미토 두고요. 또 지장간 제식관이죠. 정을기, 좌법으로는 관대, 양관대고요. 지장간에 없는 오행, 나머지 먼저 인성이고요. 금기운이고요. 경금, 관대, 신금, 쇠, 그리고 비겁, 개수는 자동 묘고 또 임수는 양이에요. 먼저 재성 정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편제죠. 관대, 좌, 묘궁이에요.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지? 모르겠네. 자, 12운성 묘로 하는 어느 일주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묘는요, 진짜 무덤할 때 그 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무덤에 들어가면 진짜 아싸 짱구춤을 춰야 되는 거죠. 심지어 개미는 식신생재잖아요. 식재 운기에 돈을 보는 거예요. 돈의 관점으로만 보면요. 이 대운, 세운에서는요. 설령 사주원국이 좀 불배합으로 타고나도 이 대운, 세운은 특히 세운은 목화, 토금수가 주기적으로 꼭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기운, 화기운이 들어올 때 그때 바짝 땡겨야죠. 물론 빈정상하게 조건을 막 붙이는 거죠. 뭐 신강해야 된다는 둥, 뭐 재성의 충이 없어야 한다는 둥, 뭐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요. 신약해도요. 재성이 오면 이 재물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못 가져서 그렇죠. 장난치냐? 장난 아니에요. 재성이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들어오는 게 구경이라도 하는 거예요. 사주는 조심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심하라는 것은 재물을 구경이라도 할 때 그때 잽싸게 묻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돼요. 적금이라도 넣어두시고 뭐 아니면 대출이라도 빨리 갚아버리는 거죠. 아니야. 대출은 나중에 갚고 일단 나 투자부터 해야겠어. 그러나 만약에 사주 원국에 재성이 흔들린다, 충국이 많다 그러면요. 이 사업, 뭐 창업, 사직, 동거래, 보증, 또 코인, 뭐 그리고 또 주식을 만회하겠다고 물타기 하고 공격적인 투자하고 이런 거 먼저 손대면 진짜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사주 원국의 구조가 만약에 내가 불리하다 그러시면 재성이 들어올 때 구경만 하더라도 일단 들어오면 그때 바로 빨리 묻어 놓으셔야 돼요. 적금이라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개미는 이미 재성이 묻혀져 있잖아요. 개미는 식신생재라고요. 개미의 이 지장간의 구조, 식신생재의 유리함을 놓치지 마세요. 개미일주를 진짜 개미 배짱의 개미라고 하잖아요. 이 개미는 묻어 놓으면 잘 안 꺼내요. 대비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죠. 자, 육친은 어떠냐? 역시 묘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묻어놓으면 좋은데 이 육친, 가족이 무덤, 묘에 들어가면 이게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개미는 육친이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어요. 여명에게 자식, 남편, 또 남명에게는 부인, 자식, 또 남녀 모두 아버지가 들어간 거죠. 또 심지어 시모, 장모도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진짜 무덤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정막강산이 될 여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합을 볼 때요. 궁합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전제될 것이 이 각자의 사주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주 안에는 각자의 여자운, 남자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운, 남자운이 괜찮으면 사실 누가 와도 궁합이 크게 틀어지지 않는다고요. 설령 뭐 결혼하고 막 싸워도 사실 뭐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뭐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사주에 여자운, 남자운이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궁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는 게 그럴 때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특히 묘로 임묘한 남자운, 여자운이 있으시다면 아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요.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조심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하느냐. 이 남편, 부인으로 보면 사실 남편, 부인은 무촌이에요. 혈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바뀔 여지가 있는 거죠. 너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주와 그리고 100세 인생인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배우자가 활인업, 누군가 잘 되게 하고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업상이 있단다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든 배우자든 상관없어요. 그런 누구 잘 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업상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도 좀 각자 도생이에요. 이 말은 각자의 직업이 잘 살아 있어야 돼요. 싫은데요? 난 전업주부 할래요. 나는 셔터맨 할래요. 아니에요. 이 배우자의 12운석이 만약 묘로 앉아있다. 그러면 그 묘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그 결심이 출근이고 또 나의 일이고 사회활동이죠. 중요해요. 뭐 개운법이 좀 더 있겠지만 다음에 궁합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 식재관을 같이 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림은 지우고요. 다시 오각형 이미지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으로 계속 보면요. 관대가 유니폼 같은 개념이잖아요. 최소 차려입은 자리다. 어떤 옷이고 자기 과시인데 이 관대가 차려입고 묘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버지도 부인도 시모도 허무하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이분들의 사회적 지위, 직종이 중요하겠죠. 관의 냄새가 나는 업상이 있다 한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이 관대의 기운으로 묘의 바깥에 있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부인을 고르실 때도 부인의 직업이 뭔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 관대 자체는 좋은 아빠, 좋은 부인, 또 좋은 시어머니지만 묘로 앉았다라는 것은 자칫 무정하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 점을 아신다면 부양보다는 따로 또 가치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식신할게요. 양이죠. 을목 양좌 묘궁이에요. 여명의 자식이 양으로 오면 양육, 복양, 부양인데 그런데 미토가 목고잖아요. 진짜 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양이긴 한데 자식도 내게 의존하고 나도 내 품에서 키우고 싶겠지만 그러나 좀 각자의 삶의 거리가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스스로 하는 어떤 교육을 시키시고 나도 사회활동하면서 그렇게 같이 평행으로 자식과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걷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의탁하고 이건 좀 불리한 구조라는 거예요. 양으로 오면 화분이라도 심리적으로는 키우고 싶지만 키우는 게 뜻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수기운도요, 잘 들어오면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러나 너무 수기운이 많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죠. 이 나무에 뿌리가 썩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튼, 양으로 오는 이 식신의 자식의 운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자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좀 빌린다. 굳이 내가 안 키워도 된다. 그러니 괜히 뭐 미안함, 뭐 어린이집 일찍 보낸다고 죄책감 이런 거 가지지 마세요. 엄마가 잘 돼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셨죠? 관성 볼게요. 평관이고요. 기토, 관대, 좌, 묘궁이에요. 이 관대라는 것은 개미 당주가 관록을 보면 좋고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러나 뭐 관록만 볼까 아니에요. 이 관대라는 것이 좋은 길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사주원국에 아예 식신이 천간에 떠 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아주 길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남편도 관대니까 괜찮죠. 하지만 관고잖아요. 부성인묘라고 하는데요. 이 괜찮은 관대의 남자를 보지만 나와는 무정하거나 무력하거나 무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식도 어떨까요? 관대의 자식이라서 괜찮지만 너무 끼고 있지 말자. 왜냐하면 묘 안에 들어가잖아요. 묘 밖에 내보내자. 이것이 식고, 재고, 광고의 개운법이에요. 각자 잘 좋죠. 그런데 이 사회가 아직도 유교적인 관념이 강해요. 그래서 가족은 같이 살아야 된다, 모셔야 된다, 부양해야 된다, 뭐 그러죠. 그것이 마치 부모의 또는 자식의 도리라고 말씀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이 묘포태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쿨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분께서 그러면 사주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나 저는 사주 때문에 각자 잘 하자는 게 아니라 각자 잘을 마치 불효 또는 배은망덕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장간 없는 오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먼저 볼게요. 인성은 경금은 미토를 보면 관대가 되고요. 신금은 쇠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재관인이 모두 관대죠. 사실 관대, 쇠는 아주 괜찮은 글자예요. 좋죠. 그래서 인성의 엄마도 좋은 분이구나. 하지만
묘로 종하잖아요. 자칫 무정하고 무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부도 항난,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관대를 월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달밤에 묘, 무덤이니까 그 주변이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또 공망이잖아요. 무덤 옆에 구멍도 파인 거죠. 달밤에 발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성의 덕을 보는 개미도 많죠. 그것은 여러분의 용신이 인성이거나 또는 초년에 인성이 잘 들어온다. 그러면 시험운, 공부운, 학교운이 괜찮게 풀리는 거예요. 무조건 가까이 하기에 멀거나 어렵거나 발이 빠지거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겁할게요. 개수, 묘, 임수, 양이고요. 묘도 양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운은 좀 약한 편이고요. 공방수 두면 좋죠. 또 양으로 오면 임수가 있다 한다면 무력한 형제겠구나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순이고요. 그래서 수기운이 비겁이니까 수목화 토금으로 배치를 하고요. 지장간은 식재관이죠. 식재관 구조는요. 이 명예와 재물을 같이 추구하는데 심지어 식신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과 관성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대처 능력이 좋은 거죠. 1번 비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은 묘양이고요. 비겁에 양이 들어오면 형제가 좀 일찍 헤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따로 떨어져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가 다른 형제와 같이 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묘로 귀결되니까 형제운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2번 식상 역시 묘양이죠. 식고고요. 식신이 묘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해서 들어가 있지 않도록 여명은 일찍 자식을 내보내는 게 좋겠죠. 3번 재성 관대쇠고요. 관대쇠로 오니까 남녀 모두 아버지, 남명에게는 부인, 또 부인에게 시모가 모두 반듯하고 제 몫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좀 무정할 수 있겠다 유추를 하고요. 그리고 재물운은 이 재고니까 재물운 괜찮구나 하는 거예요. 4번 관성 역시 관대쇠고요. 여명의 남편도 남명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남편 둔다. 괜찮은 자식을 둔다. 그런데 정이 아주 돈독하지 않겠다. 또는 그 인연이 길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과 관성의 육지는 모두 자기 몫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약 위치에 있다 그러면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시되 너무 밀착 마크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기다리 아저씨처럼 멀찍이서 돕는 거죠. 5번 인성 관대쇠 재관인이 모두 관대쇠예요. 역시 반듯하고 좋은 엄마지만 인묘가 완전히 된 이 식재관보다는 그래도 인성이 낮지만 그래도 너무 기대치를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는 잘해도 공부 자체로 풀기에는 좀 브레이크가 자주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2신살 12운성 보겠습니다. 미토니까 해, 묘, 미, 삼합이고요. 이 삼합을 기준으로 각 방합을 풀어서 배열한 거예요. 이것은 12신살의 적용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때, 시기, 방향을 나타내고요.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 상태, 상황을 의미하고요. 기수일간의 합은 무토고요. 충은 정화예요. 무토가 합을 이룬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튼 정화가 온다라는 것은 재물적인 손실은 감안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파란 스파크는 일지와 지지의 충돌이고요.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 12운성의 종합적인 검토의 조심이고요. 또 파란 동그라미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 신강, 신약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는 글자예요. 파란 스파크 뭐가 있느냐? 미토 동착이고요. 자수는 자미, 원진이죠. 그리고 임목, 임미, 귀문, 관살이고 축토, 충미충, 진토, 진미파, 술토, 술미, 형살이죠. 빨간 동그라미는요. 미토, 축토,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는 묘목, 자수, 오화, 진토, 신금, 술토예요. 자, 지지 12개 하나씩 보겠습니다. 12신살 순으로 해수, 지살부터 보겠습니다. 해수, 지살, 제왕이에요. 제왕이 지살에 앉으면 합리적이 돼요. 무조건 내가 맞다 그렇게는 아니에요. 처세가 좋아지는 거죠. 귀를 열고 또 듣고 효율을 중시하는 거예요. 움직임, 변동,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 신약하면 더욱 도움이 되고요. 신강에도 괜찮은 글자예요.
자수 연살걸록이에요. 잠이 원진이죠. 몸이 유연하고요. 처세가 좋고요. 그런데 사실은 외적으로 이 사회성, 영업력의 기운인데 내가 위에 있을 때 유연해지는 거예요. 속마음은 네가 뭘 알아? 뭐 나만 따라와? 뭐 이런 제왕 또는 양인의 기질 같은 그런 기운으로 변하는 거죠. 앞에 제가 해수를 했는데 사실 개미는 해수보다는 자수일 때 좀 더 뻣뻣해요. 해수는 수영하고 귀를 열거든요. 그런데 자수가 오면 유들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을 견제하고 막 원칙이다 그렇게 나올 여지가 높은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싸우냐? 아니에요. 동료, 형제, 친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미가 이 자수를 보거나 또는 사주원국에 있거나 그러면 마음을 좀 너그럽게 푸시고 주변인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 내가 이런 예민한 시기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죠. 축토 월살 관대고요. 충미충이에요. 관대도 월살이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12신살도 달빛에서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이 12운성도 달빛이라는 것은 뭔가 좀 미진한 거죠. 시행착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미인데 축토가 있거나 또는 축토가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자존심만 내세우거나 직진 개미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고집이 세지거든요. 막 앞에 나서려 하고 해치우려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죠. 어디로 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도와줄 수 있냐, 뭐 그런 거요. 또한 내 가족이 지인이 이 친구가 개미다 그러면 그런데 이 개미가 축토가 있다 또는 축토 행운이 들어온다 그러시면 먼저 뭐 이건 어떠냐 도와줄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엄청 개미 일주가 고마워하겠죠. 임목, 망신, 목욕이에요. 목욕이라는 게 이 벌거벗고 씻는 거잖아요. 망신은 망신의 행운이 오면 망신을 당하기보다는 망신의 원인 제공이 될 여지가 높은 거예요. 목욕으로 오니까 당장은 뭐 벌거벗고 씻고 뭐 이런 행위가 내가 이쁘려고 씻는 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럴 때 좀 행동이 과감해지는 거예요. 기분파가 되고 행동이 커지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정도를 걸어야 돼요. 이럴 때 불법적인 거, 뭐 사회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당장은 안 걸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들켜요. 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망신의 목욕이 같이 들어올 때인 거예요. 인미가 귀문이잖아요. 자기 절제를 하지 않으면 순간적인 감정에 그 내 안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묘목, 장성쌀, 장생, 신강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신약하다 그러면 이 목기운이 더 중중해져서 좀 자칫 겉잘 속균이 되는 거예요. 개미가 묘목이 이 사주원국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외모도 준수하고 호감형이에요. 그러니 사람들도 가뜩이나 장생이라서 후원성이 좋은데 더 돕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장성살이 장생으로 붙으면요. 개미가 사주원국에 묘목이 들어있거나 또는 행운에서 온다 그러면 이때는 굳이 내가 전면에 나서는 1인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또 신약하면 더 그렇겠죠. 외적으로는 리더인데 알고 보면 2인자인 거예요. 이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2인자로 있는 게 낫죠. 그러나 당연히 장성인데 3인자는 아니에요. 또 당연히 방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행운에서 미토 목고에 만약에 이 묘목 장성이 또 들어온다 이러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말도 못해요. 이럴 때 순간적인 욱, 또 짜증, 질투심 뭐 이런 감정적인 기복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나를 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서 욱해서 막 튕겨 나가거나 이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다 떠안으려 그러고 이러실 수 있는데 적당히 타협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진토 반환양이에요. 반환이라는 것이 안정의 글자잖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게 진미파로 온다라는 것은 이 보여지는 게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속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욕심은 금물이죠. 신약하면 좀 더 불리한데 그래도 신약하든 신강하든 이 개운법은 결과보다는 명예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또 이 양이라는 것이 양육, 복양, 부양이고 또 키우거나 키워지는 것인데 정관의 이 양이 이렇게 파든 뭐든 충돌이 올 때는 내가 키워야지 수성이 된다라고 해요.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거죠. 파로 오면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간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시기는 마음만 크지 행동은 또 잘 안 따라져요. 그러려니 하시고 넘기시는 게 가장 좋죠. 어차피 반환이라서 바닥치지 않습니다. 사와 역마태, 괜찮습니다. 이 시기가 어때요? 역마, 말이 달리잖아요. 결과지향인 거죠. 정제니까 얼마나 재탐도 강해지겠어요. 안정성을 좋아하는 태가 이럴 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고 사주가 괜찮다면 이럴 때 희망적이고 뭔가가 좀 터지겠죠. 그래도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이 태라서 막 위험한 곳으로 막 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5화 6회 절이에요. 역시나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오미합을 이루는데요. 절이죠. 전형적인 걷잘 속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강하면 그래도 건지는 게 있고 신약하면 안정적으로 도모하셔야 하죠. 그러나 절로 와도 이 겉이 합이라서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이후로 좋아지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무언가가 기회로 오니까 괜찮습니다. 미토, 화계, 묘. 미토가 동착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신약하면 더 조갈의 이 기운 때문에 일간이 약해지겠죠. 관성, 비겁에 관련한 육친의 운기, 또 육친과의 관계에도 살피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토라서 역마의 기운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화계 묘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 갈등의 양상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역마가 잠수 타는 것처럼 또는 회평처럼 숨거나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역마가 올 수가 있어요. 개미가 이 미토가 또 동착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명이라면 남편이 답보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남녀 모두 직장인데 이 직장 내에 답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던 거 하시고 실속 챙기시고 현실 운영하시는 게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추시는 게 괜찮겠죠? 신금 겁살사예요. 사로 오면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해볼만 하다 느끼는 거죠. 그러나 겁살사인 거예요. 내가 주도하기보다는 나는 참모의 개념이 좀 더 나은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준다든지 뭐 그런 거죠. 괜히 팔다리 움직이는 그런 식이 아니다. 괜히 행동대장 뭐 이런 거 하시면 100점 100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의 신금은요, 막 소리내서 나 이거 해, 나 저거 해 이런 식이 아니에요. 조용히 물밑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갑자기 사고 치는 식인 거예요.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개미 신금일 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신약하면 그 와중에도 신금이 필요하고 또 보탬이 되겠지만 이 인성 자체가 개미에게는 공망이잖아요.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건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인의 사지는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해져요. 인정만 해줘도 행동으로 잘 안 가져요. 아, 그렇게 생각했냐. 아, 그 아이디어 진짜 좋네. 그런데 일단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개미를 좀 챙겨주시면 잘 넘어가죠. 그리고 남명이 개미인데 내가 개미 남명의 부인이다. 이럴 때는 잘 위로, 독려해 주시는 게 좋죠. 위로해 주는 사람한테 괜히 몸도 마음도 기우는 시기가 개미 남명에게는 신금 행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개미인데 만약에 나를 챙겨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어찌할까요? 어찌할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때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뭐 SNS든 노트든 나를 독려하고 쇼핑도 하고 그럼 되는 거죠. 뭐 인생 어차피 혼자인 거예요. 여기 혼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했다고 혼자가 아닌가? 아니에요. 너무 나만 외롭다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각자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고 보듬어 주자고요. 유금 제사의 병. 개미가 유금을 보면 시끄러운 걸 잘 못 견뎌요. 사람이 좀 정적이라고 할까요? 이 만나는 사람만 만나려 하고 또 대인관계는 원만하지만 좀 아주 신나 보이진 않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후회도 많고 또 자기 반성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또 신경질적으로도 되고요. 이런 시기에 개미가 활인 공부 이런 쪽으로 빠지기가 쉽죠. 명리학도 이럴 때 하면 도움을 많이 받고요.
또 편인의 병이니까 건강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하고요.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런 게 개미는 유금 행운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술토 천살 쇠예요. 천살의 쇠는 그리 나서지도 않고요. 성실하고요. 유연하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술미형이 되는 거죠. 적극성이 약한 시기인데 이럴 때 만약에 내가 포지션이 전면에 나서야 되거나 또는 내가 리드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꼬이는 거예요. 좋은 기회라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문서 사인해서 자칫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내가 독박 쓸 수가 있다고요. 조심하시고 이 시기는 유보하시거나 조용히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신 방향 보도록 할게요. 뭐 사주 전체도 보고 용신도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일주 위주고요. 그 기준으로 보라색 동그라미 방향이고요. 먼저 미토 남서 7시 방향, 이 방향으로는 가시면 손해예요. 야금야금 손해 아니고요. 갑자기 손해인 거예요. 축토 동북 1시 방향, 야금야금 손해인 거죠. 가지 마세요. 자, 오화 정남 6시 방향, 특히 이사로 내가 살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시면 안 돼요. 우여곡절이 아주 많아져요. 신금 남서 8시 방향, 유금 정서 9시 방향 같이 볼게요. 이 방향은 몸에 이 건강적으로 불리한 방향이에요. 특히 병원의 방향 아니고요. 기준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이고요. 세대주 대표자 기준입니다. 개미일주 나머지 신살 건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인살, 양인의 소극적인 버전이에요. 양인은 발산하고 대차고 내가 나하고 뭐 이렇잖아요. 비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적인 직군에 더 잘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 쪽은 아닌 거죠. 정신의 영역으로 내 에너지를 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변화를 크게 주지 않는 파트가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도 반발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욕구 불만 또 뭐 포기해 버릴까? 뭐 이런 심리도 자주 들어오는 게 비인이에요. 해서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죠. 남년 여연, 남명, 여명 모두 이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남명은 이 대운과 사주의 연주, 월주를 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재성, 관성이 일찍 들어온다 그러면 이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는 그런 보균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천을귀인, 묘목, 사화고요. 묘목은 신강신약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고요. 사화는 괜찮죠. 사화 행운은 인덕이 있어서 그리 외롭지는 않겠습니다. 천역성 또는 미역성이라고 하고요. 역마의 역자예요. 움직임, 일관성에 어려움이 잇따를 수가 있겠구나. 현침이라서 직업적으로 한 곳에 오래 못 있고 또 그 바닥을 막 찌르고 다닐 여지가 높아요. 안정적인 직군, 포태 묘지라서 활인 업상에 있다 그런다면 천역성, 이 미역성이 도리어 길하게 작용을 하죠. 건강 조심이고요. 수기운이 잘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혈류 질환 조심하셔야 되죠. 혈류의 순환, 또 소화기, 생식기, 신장, 비장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개미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개미일주는요, 앞서 진짜 개미와 배짱이 할 때 개미라고 했어요. 지장간도 식재관인 거예요. 식신생재, 식신제살의 전형인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수기운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개미 사주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운에서 1년운에서 수기운, 이 수기운, 금기운 꼭 들어오거든요. 잊지 마세요. 무조건 들어와요. 수금이 받쳐주는 타이밍에 이 식신생재, 식신제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거죠. 물론 사실 묘가요. 호불호가 좀 있는 글자예요. 그러나 개미는 꾸준히 내 할 일하고 성실하다고요. 아무리 사주 원국 또는 대운이 어렵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겨낼 저력이 있는 거예요. 순탄하게 이 목표에 달성하느냐 아니면 좀 오르락 내리락 재미있게 달성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 이 개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 불꽃 여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듣던 말 같은데? 맞아요. 만화 슬램덩크 불꽃 남자 정대만을 인용을 했어요. 그죠? 뭐 슬램덩크 만화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혹여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잠깐의 그 순간의 감정에 노출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고 성공하실 거예요. 진짜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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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